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 아내의 사연을 읽고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상병이 되면서 제대하고 나서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경영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자연스럽게 회계사밖에 안 떠올랐고 그렇게 공인 회계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병 휴가 때 가져온 전공책을 당직 근무 설 때는 물론이고 시간만 나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아버님께서 주신 돈으로 바로 신림동으로 가서 고시잡지에서 보았던 그 고시원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 저는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시촌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한 달치 식권을 끊어서 월식을 먹던 식당에서 오늘의 메뉴 2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말인 제육덮밥 주세요, 수고하세요, 이 2마디가 전부였답니다. 그렇게 매일 혼자 밥을 먹던 어느 날 고시 커플로 보이는 다정한 연인이 서로의 반찬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처절한 외로움이 사무쳐 왔고, 나도 여자 사람 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때마다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를 지으셔서 동생과 제 학비를 붙여주시느라 검게 그을리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으며 연애란 건 저에겐 그저 감정의 사치라고 치부하였습니다. 그런 집안 사정으로 동생이 대학교를 입학하였을 때 제가 군대를 갔고 제가 제대할 때쯤 동생이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합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상 계속 공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1차 시험 합격 경력으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회식차 가서던 단란주점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외모만 놓고 본다면 제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단란주점을 다니는 것만 빼면 말이죠. 그 여자와 그렇게 밖에서 따로 만나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며 반년을 넘게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군입대 전에 잠깐 사귀었던 풋사랑을 제외하고는 그때까지 여자로서 제대로 만났던 사람은 그 여자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돈을 많이 쓰게 되었어요. 중소기업 신입 직원의 월급이라고는 빤한데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차비와 식비 그리고 월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돈을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다 써버렸으니 말이죠. 그리고 업소를 다니는 건 둘째 치더라도 너무 사치스러웠던 그녀였기에 결혼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와는 갑자기 연락이 안 되었고 그렇게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공허함이 밀려오더군요. 성격과 돈 씀씀이는 아니었지만 외모만큼은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본의 아니게 모태솔로 비슷하게 지내오던 제가 처음으로 여자로서 제대로 만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와 결혼은 어차피 못할 거였기에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하며 저는 다시 주경야독을 했고 2년 만에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계속 그 여자를 만났으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회사에 당당하게 사직서를 내던 날 저를 유난히 갈구던 대리님의 부러운 시선과 회사 동료분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학과 동문 선배님이 상무로 재직 중이시던 빅4 회계법인의 신입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의 사연에서 나온 것처럼 출퇴근하던 전철역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눈에 들어왔던 아내의 옆모습을 멀리서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라 실내외 공기 차이로 김이 서려져 있던 안경을 닫고 다시 한번 보았을 정도였으니까요. 1년 전 단란주점에서 처음 만났던 그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는데 그때 아내 입장에서는 생판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건 거였기에 가뜩이나 큰 눈이 더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키도 좀 작았고 외모는 비슷했지만 분위기가 다른 느낌이라 저는 이내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보았네요.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날 이후 제게는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전철역에서 그녀를 만날 때까지 긴 승강장을 왔다 갔다 하기를 반복하는 습관이 생겼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누구세요? 아, 그때 이 동네에 사시나 봐요. 네. 그렇게 아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경영 지원팀에 근무한다는 아내의 업무를 조언해주기도 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아내의 외모보다 마음이 더 빛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자다 싶어서 바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반년도 안 되어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내의 부모님께서 장맛비가 많이 오던 여름날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피부칠하고는 여동생뿐이었고,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몇 년 전쯤 여동생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영국에 유학 중이었던 여동생은 학기 중이라 참석을 못하였답니다. 아내의 친지분들은 오셨지만 정작 아내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그날 아내는 많이 울더군요. 아내와 저는 둘 다 회사 업무 때문에 가까운 동남아로 2박 3일간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집에서 몇 날 며칠을 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사진 앨범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앨범 첫 장에는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의 결혼식 사진이 있더군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아내와 처제의 돌사진, 어린 시절 찍었던 사진, 그리고 점점 성장해가는 학창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앨범 페이지가 중간쯤 넘어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 건지 아내의 여동생, 처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만났던 그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저에게 아내가 다가오더니 말을 하더군요. 내 동생 이쁘지? 어릴 때부터 동생이랑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긴 했는데 사실 나랑 성격도 많이 다르고 내가 보기엔 동생이 더 이쁜 것 같아. 저는 떨리는 손을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앨범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이 사실을 말을 해야 하나 하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녀는 아내의 여동생과 이름도 달랐으며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도 종종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군요.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동생 이번 여름방학 때 한국에 온대. 그동안은 방학 때도 돈을 벌어야 된다면서 거기서 가이드 같은 거 한다고 한 번도 온 적도 없는데 결혼식 사진을 보내줬더니 온다고 하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달 뒤 처제가 방학을 맞아서 귀국을 했습니다. 마중을 나가면서도 닮은 사람이겠지, 제발 닮은 사람이여라 하고 속으로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마주친 저와 처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차 안에서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고 그 이유를 모르는 제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 둘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뭐야, 둘이 친해지려면 내가 많이 노력해야겠는걸? 그런 형부와 처제가 서로 불편해 보였는지 아내는 방학을 맞은 처제가 귀국한 후부터는 저와 처제를 데리고 저녁마다 외출을 하였습니다. 오랜 외국 생활을 한 처제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싶어서였는지 매일 저녁마다 맛집 탐방을 하였고 주말에는 근교로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처제와 저는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서로 간직한 채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아내의 노력 덕분에 서서히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갔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빨리 방학이 끝나서 처제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 휴가를 맞아서 아내가 워터파크를 가자고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워터파크에 갈 때쯤엔 처제와 저는 어색했던 감정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고 처제는 왠지 저를 살갑게 대해주더군요.
셋이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해가 지고 저녁을 먹은 후 처제는 물놀이 후엔 시원한 맥주가 최고라며 술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부모님의 교통사고가 음주운전 때문이라서 그런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체력이 좀 약한 탓에 먼저 잠에 들었고 처제와 저는 침대에서 잠든 아내 옆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답니다. 술을 다 마셔갈 때쯤 처제는 자기 방에 가겠다고 일어서면서 괜히 할 말이 있는데 언니가 옆에서 자고 있어서 차마 여기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며 자기 방으로 가서 말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 아내가 잠에서 깨서 제가 처제의 방에 있는 걸 아내가 보게 되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말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하며 빈 맥주병을 치우는 척 하였습니다. 처제가 옆방으로 간 뒤 아내 옆에 누워 핸드폰을 뒤적거리고 있을 때 처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물놀이를 하다 물을 많이 마신 데다 맥주까지 마셨더니 속이 메서껍고 어지럽다고 하며 타이레놀을 좀 사다 줄 수 없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도야 어렵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사서 얼른 주고 나올 생각이었죠. 타이레놀을 사가지고 처제 방문 앞에서 노크를 했는데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더군요. 그 사이 잠들었나 싶어 조심스레 문을 열어둔 채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봉지를 테이블 위에 놓아두려는 순간 형부라는 호칭이 아닌 제 이름을 부르며 처제가 뒤에서 저를 확 끌어안았습니다. 처제는 술에 취한 듯 말을 하더군요. 아직도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요. 저는 처제가 취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말을 하자고 하며 나가는 순간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내가 방문 옆 복도벽에 기대서 울고 있더군요. 아내의 표정을 보니 이미 처제와 저의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평소에 몸이 약한 데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로 공황장애가 가끔 있었던 아내였기에 저와 처제는 아내를 얻고 병원으로 황급히 갔습니다. 옆에서 같이 아내를 지켜보던 처제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저 역시 제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를 원망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제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알아서 잘 수습할 테니 방학도 다 끝나가는데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겠냐고요. 처제도 아내를 참아 볼 낯이 없었는지 제 말에 동의했고 며칠 친구집에 지내다 서둘러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내는 태어나기 전에 정말 많이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라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피부치라고는 동생 하나뿐인데 저와 계속 같이 살다가는 하나 남은 동생마저 잃어버릴 것 같다고 말을 하며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으니 더 늦기 전에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혼을 하자고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처제와 아내는 쌍둥이처럼 많이 닮았지만 처제와는 성품이 정반대인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처제는 영국에서 졸업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겠다며 한국으로는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혼을 하자고 하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자 용서를 빌며 이렇게 아내에게 보낼 편지를 가감없이 써내려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